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전 룰. 본선 자동 진출 인원 4명을 제외한 28명의 트레이더들은 4개 조를 이루어 매매합니다. 각 트레이더에게는 방송 승점, 데일리 승점, 위클리 승점 3가지 기준으로 승점이 부여됩니다. 각 조별로 상위 승점 트레이더 4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의 감세 조치를 담은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기대보다 실망과 우려만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국채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면서 지난 몇 거래일간의 가격 하락세에 돌아선 것으로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세제 개혁안 발표 이후 급격히 밀렸습니다. 금값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해 2주 반 만에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와 증시가 랠리를 펼쳐 금값에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요. 다만 정규 거래 마감 뒤 세제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날보다 0.06달러 상승한 배럴당 49.6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3주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부터 국제 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49달러가 깨졌습니다. 48.5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는 1265.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사상 최초 신개념 리얼 버라이어티 해외 선물 투자 중계쇼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A조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A조가 방송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 날인데요. 자, 그 외에도 32명의 트레이더들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에 대한 여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한 경기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해설진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날에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신동국 해설위원 최지훈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신동국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상당히 흥미진진했잖아요. 네. 예, 어제는 원유로 시작해서 이제 원유로 끝나는 날이었고요. 원유의 재고 발표 때문에 이제 시장 원유 가격이 크게 움직였고요. 네. 그로 인해서 다행히 우리 이제 트레이더들이 또 좋은 수익을, 이렇게 많은 트레이더들이 좋은 수익을 내서 아마 시청자분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많은 경제 지표가 있고요. 오늘도 하루 또 즐거운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쉽고 단단한 해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의 방향을 좀 잘 맞추신 분들에게는 좀 즐거운 시장이었을 텐데 반대로 가셨던 분들이라면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되었겠죠. 자, 이어서 목요일 날에 뵙는 분입니다. 최지훈 해설위원님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설위원 최지훈입니다. 네. 어제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원유가 상당히 큰 이슈였고요. 오늘도 역시 원유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또 꼼꼼한 해설을 하면서
꼼꼼하게 해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이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는 해외 선물에 시는 이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는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그 전에 실시간으로 외신들은 어떤 소식을 다루고 있는지 외신 캐스터 연결해서 실시간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어제 미국 원유 재고량이 생각보다 더 적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때 블룸버그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Oil seen at or below 40 if OPEC doesn't extend output cuts라는 건데요. 만약에 오펙에서 감산 하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 $40 선까지 깨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이 $40까지 떨어질 것이다. 만약에 오펙이 이번에 6월에 감산 합의를 연장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번에 감산 합의를 연장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처음에 감산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오일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US 셰일 오일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50를 넘어서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미국 원유 재고량이 더 적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펙 쪽에서는 만약에 감산 합의를 연장을 하지 못하면 6개월 내에 $40 선까지 깨질 가능성도 있으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제 문우신 세무장관이 이제 트럼프 텍스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조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35%였던 세금을 15%까지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멕시코 장벽 건설은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어제 현장에 트럼프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트럼프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죠. 근데 또 다른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US가 멕시코와의 무역 거래에서 졌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 때문에 멕시코와 미국은 굉장히 신경전을 벌여왔었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 dolphin 관련된 투나 관련해서도 이런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걸 수입을 할 수 없다, 수출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WTO 측에서 멕시코에 손을 들어주면서 연간 $163 밀리언 멕시코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WTO에서 우리 편을 들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좀 참고해 보셔야 될게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과도한 보호 무역지위 때문에 철강 산업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WTO가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쪽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B가 오늘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현행 유지해왔던 퍼센테이지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월간 자산 매입 규모인데요.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드라기 총재는 좀 이따가 발표를 곧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유럽 경제를 optimistic하게 보고 있고 굉장히 건강하게 풀려갈 것이다. 좋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는 조금 더 잠시 뒤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좀 더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윤희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나 유럽 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 때문일까요?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시작 전부터 유로가 급격히 좀 빠지고 있고요. 이전에도 좀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크루드 오일이 거의 2%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49가 깨지고 $48 선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좀 주요
우려하게 보여지는데요. 자,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도 만만치 않은 시장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원유 같은 경우는요, 네. 어제 재고 발표가 나면서 예상보다 이제 그 EIA에서 발표했을 때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100틱, 1달러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발표 이후에 차츰차츰 하락해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간 이유는 뭐냐 하면 정제유, 휘발유 이런 부분들은 재고가 증가를 크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주에도 우리가 원유 재고와 관계없이 휘발유 재고 증가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전일도 사실 휘발유 재고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올라갔던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오펙이 감산 합의를 연장하지 않으면 40달러 갈 수 있다. 이건 뭐 일종의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펙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번 6월까지 감산 합의를 했고, 감산 합의 감산에 대한 이행률이 지금 1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생산도 늘고, 재고도 많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탓을 어떻게 보면 오펙에다 넘기는 겁니다. 미국은 그냥 상관없이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재고가 늘고 있고, 오펙 너네가 줄일래?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오펙 입장에서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또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당분간 이 뉴스가 또 다시 부각된 걸로 봐서는 원유에 대해서 빠른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뭐 앞에 만나봤던 기사에서도 유가를 하방 쪽으로 크게 보는 만큼 신동국 해설위원님도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을 보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예정해드린 대로 A조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A조에는 어떤 트레이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예선 A조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레이더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트레이더는 골든루트 트레이더입니다. 예, 골든루트 트레이더는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트레이더인데 오늘 이제 일간 수익률로 1등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시죠. 다음 트레이더는 문수사리 트레이더입니다. 네, 문수사리 트레이더님은 3분봉 시그널 매수 매도 전략을 쓰시고 계시고요. 추세 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입니다. 예,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맥점 멘토 트레이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맥점 멘토님께서는 매매 성향을 탑 시크릿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익률을 보면서 이제 어떤 맥점을 잡고 있으신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추세 신호 트레이더입니다. 예, 추세 신호 트레이더는 주식 경험이 많이 있고요. 현재 주간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불사라 트레이더입니다. 네, 불사라 트레이더님은 이제 추세 매매와 함께 이제 종목별로 변동성이 강한 시간대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불사라 트레이더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서 캔디 트레이더입니다. 예, 캔디 트레이더는 이제 뭐 입절, 손절 원칙 또 거시경제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병행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시즌2에서 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조금 이제 저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트레이더 만나보셨고요. 이 트레이더들은 오늘 어떤 성적을 거르고 있을까요? 먼저 승점 순위부터 확인하시죠. 자, 누적 승점인데요. 지금 1위는 맥점 멘토 트레이더가 단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불사라, 3위는 추세신호, 4위는 캔디, 골든루트, 문수사리, 기다림의 미약 순으로 승점 순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B조의 승점 순위도 보시죠. 1위는 513 트레이더예요. 역시 매일매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으로 승점 관리까지 잘 되신 것 같은데, 자, 2위 매매의신 불꽃 트레이더와 지금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상당하고요. 3위는 박진서, 4위는 주천선생, 5위는 랭보 시스템, 6위는 남한산성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C조의 승점 순위 확인합니다. 1위는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어제는 108점
100점대였거든요. 유일한 100점대였었습니다. 아, 118점. 제가 어제 좀 학점 관리 잘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2위는 북두칠성, 3위는 지풍승, 수지, 놀부선생, 추장, 김경민 트레이더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D조의 승점 순위는요. 여기 D조는 좀 막상막하일 것 같아요. 1위는 골드베인, 파생야신, 3위는 전쟁의 여신, 청기살롱 공동 4위고요. 6위는 AG시스템, 시그널 빌리프 순입니다. 자, D조의 승점을 보니까요. 1, 2, 3, 4위까지 좀 승점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7명의 트레이더와 지금까지의 승점 순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배틀리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A조의 오늘 아침부터의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자, 1위는 발표해 주시죠. 네, 골드비트 트레이더고요. 네, 3,511달러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2위는요? 2위는 기다림의 미양님께서 625달러로 종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위는 넷점 멘토 트레이더고요. 공동 4위로 문수사리와 캔디 트레이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골든루트 트레이더 오늘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자, 6위는 불사라 트레이더, 7위는 추세신호 트레이더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 쪽 B조의 일간 수익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위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2위는 남한선성 트레이더고요. 3위는 513 트레이더인데 네. 513을 오늘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300달러가 정확하게 찍혔는데 그 다음 매매 어떻게 될까요? 4위는 박진서 트레이더, 5위는 주천선생 트레이드입니다. 자, C조의 수익금 현황 보시죠. C조는요, 매매가 지금 아직 활발하게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양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순위별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을 좀 이용하신다면 순위 얼마든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앞순위로 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D조의 순위를 보시죠. D조는 어제 전쟁여신 트레이더가 거래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어제는요. 근데 오늘은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AG 시스템이고요. 3위는 천기살롱, 4위는 선재, 5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입니다. 골드베인 트레이더는 어제 저희 아주 큰 성과를 냈었는데요. 그죠. 오늘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골드베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일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 보유하시면서 맞습니다. 전반하셨죠. 자, S조 보십니다. S조는 1위 외환용운 트레이더로 집계됐고 2위 박노주, 3위는 황금연모, 4위는 리치 트레이더입니다. 자, S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물량을 보유하시면서 포지션을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 현황이 이렇게 집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 수익금이 시장 또 변화하면서 이 마이너스가 얼마나 또 바로 플러스 될지에 대한 여부도 관전 포인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S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상품에 대한 매도, 또 원유 상품에 대한 매수, 국채에 대한 매도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자산들의 그 품목들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손익이 좀 크게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A조가 조명을 받는 날이죠. 자, A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골든루트 트레이더 바로 연결합니다.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방송 승점 든든하게 얻어가실 수 있는 기분 좋은 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예, 예. 네. 지금 원유 7계약을 매도로 들어가셨고, 캐나다 달러를 거래하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유 같은 경우에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48.80까지는 1차적으로 간다. 네. 그리고 80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역사적인 저점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고 제가 네, 맞아요. 마침 운이 좋게 지금 차트 추세의 흐름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다기약으로 매도로 진입을 했었어요. 네. 예, 마침 수익이 나서 참 기분이 좋네요. 예. 네. 그렇다면 캐나다 지금 달러 같은 네, 말씀하세요.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영국 파운드 쪽으로 또 프랑스 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캐나다는 약간 좀 밀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원유와 캐나다 달러 둘 다 청산은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익금이 이 두 종목도 포함한 그런 가격이겠네요. 수익금이겠네요. 아니요. 지금 현재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 매도를 위해서 때려서 진입해서 5개는 청산을 하고 또 잠시 누림을 줄 때 재계약을 더 들어갔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을 또 실으셨고. 자, 지금 48.58달러인데, 이후에 매매는 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추세선을 꺼놓은 일봉상 시점까지 다 이제 1차적으로 내려왔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여기서 무너질 거고요. 약간 오펙에서 압력을 강하게 이제 오를 때는 여기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는 아래로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방향을 또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로 보고 계신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저점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적으로는 47.80까지 현재 또 제가 선을 그어놨고요. 거기가 무너지면 아무래도 역사적인 저점을 향해서 내려갈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추세 자체를 좀 더 크게 하방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사실 좀 더 힘있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48.80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자리가 지금 지금 싸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내려갔지만 더 내려갔지만 이 자리를 자꾸 고수를 하려고 아마 간망하고 눈치 작전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48.80 그 선이 좀 단단한 그 매물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한 월요일 정도에는 그 정도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계속 추세선 자체가 이제 각도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 선이 48.60이었더라고요. 60 자리를 이제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48.6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원유 외에도 뭐 더 다른 종목 보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골드를 매수로 노리고 있고 조금씩 청산을 해서 지금 이제 포지션을 놓고요. 골든루트답게 골드. 아무래도 지금 매매 하시는 분들 골드, 황금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의 매매는 조금 잘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골드 가격이 지금 1,266달러 선인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방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하방에 대한 지금 사실은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골드라는 종목 자체가 매수에 대한 이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애먹었습니다 지금 어저께는. 아직 그 사람들의 투자자분들의 그 위쪽으로 가는 마음이 다 사그러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처음부터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트레이더님. 이후 매매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A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골든루트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더욱더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향성은 잡고 있지 않지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 상방으로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 요인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원유랑 골드는 약간 이제 방향성이 조금 반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은 장기 추세라든지 어떤 그 수급의 힘은 둘 다 이제 매도로 보시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오일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기준선으로 설정하신 48.60달러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60달러가 기준선이다라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조금만 이제 부원 설명을 하면은요. 원유 같은 경우는 아까 역사적 저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작년 2월에 사실 26달러 수준까지도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달러 초반 26달러까지도 갔었고요. 작년 4월, 5월 정도에 결국은 35, 40, 45까지 바로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현재 가격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 48 무너지면 44,
또 그 무너지면 좀 몇 번 정도 더 무너지면 이제 그런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사실 그 일봉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역사적으로 아니라 몇 년간의 어떤 저점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 기사 중에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는데 미국이 워낙 요즘에 뭐 트럼프가 말을 좀 단정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프타, 결국 멕시코나 캐나다하고의 어떤 그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탈퇴를 할 결정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멕시코나 사실은 캐나다 이 통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약세의 가능성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맥전멘토 트레이더 연결할게요.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트레이더님은 정말 매매 활발하게 하셔서 저희 매일 뵙는 것 같아요. 예. 네네. 오늘도 좋은 수익금으로 출발하고 계십니다. 410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포지션을 보유 중인 게 없으신가요? 예, 현재 뭐 보유 중인 포지션이나 종목은 네. 없고요. 네. 뭐 오늘 매매 내역을 좀 먼저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도 네. 5일을 좀 매도 네.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네. 단지 뭐 다계약이 아니고 한두 계약 정도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좀 적고요. 네. 중간에 이제 반등 나오는 짧게 뭐 매도 위주의 반등 구간에서 매수도 한번 먹고 그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아, 골드요. 오일이요. 오일이요. 네. 역시 오늘도 오일에 큰 관심이 쏠린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렇다면 오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중하실 건가요? 일단 오일에 대해서 저도 뭐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할 거고요. 아까 앞에 뭐 트레이더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지금 관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라든가 이전치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감소가 됐는데도 그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건 네. 이제 뭐 정제유 재고량은 또 반대로 엄청 많이 늘었어요. 260만 배럴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 지금 오펙 정례회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압박들 때문에 조금 지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매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 쪽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관망하시면서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매도 쪽 아래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워낙 뭐 오일에 대한 원유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은 만큼 계속적으로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골든투님께서는 이제 일종의 어떤 변곡점으로 네, 48.60을 네. 말씀하셨죠. 이제 맥점 멘토님이시니까 어떤 본인께서 보시는 어떤 네. 맥점이라고 한다면 변곡점이 어느 궁금하네요. 정도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6월물 차트로 가장 최근의 최저점이 47.58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48 정도, 오늘 중으로 만약에 48이 좀 깨져버리면, 네. 일시적으로 좀 큰 하락이 그 최저점 근처까지 나오지 않을까. 47.58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8달러 부분이 깨지면, 최근에 가장 최저점인 47.58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8달러가 깨지면 47.58달러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맥전멘토 트레이더가 정말 꾸준하게 승점 관리도 잘하시고 수익금 관리도 잘하셔서 맥전멘토 트레이더의 매매 성향과 함께 그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맥점이 상당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맥점 멘토 트레이더였습니다. 맥점 멘토 트레이더는 일단 원유에 대해서는 48달러가 깨진다면은 아래쪽이죠. 47.58달러까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원유에 대한 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트레이더들마다 이 상품을 분석하는 그런 뷰도 다를 테고요. 또 방향성도 다릅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 맞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앞서 네. 두 이제 트레이더님들께서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약세로 보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을 만나뵀는데 두 분 다 아래쪽으로 보신다는 네.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또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1분도 남지가 않았네요. 자, 오늘은 증시 개장과 함께 시장이 어떤 변동성과 흐름을 보여줄지 자,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서 매매로 이렇게 또 전환을 하게 될지도요. 네. 맞습니다. 미국 그 S&P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의 영향보다는 결국은 트럼프의 발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윤희락 캐스터와 함께 외신 알아볼 때도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죠. 자, 오늘 그렇다면 뉴욕 증시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미국 증시 개장 몇 초 전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제 개장이 되나요? 지금 빠르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S&P 500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네, 상승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상당히 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48.60선에서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S&P는 바로 하락으로 전환하네요. 네. 9시 반에, 9시,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9시 네. 30분에 경제 지표가 몇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구재 수주, 근원 내구재 수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요. 발표된 지표, 값들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이 지표에서의 또 원인을 찾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물가라든지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내구재 수주 관련돼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그 내구재 수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직전 전월치가 1.8% 증가인데 그것을 2.3% 증가로 바꿨으면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좋지만 이번 3월 내구재 수준은 0.3% 상승으로 예상치 1.2%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0.3, 1.2까지 다 기억을 하기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은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경제지표 발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지표들이 또 좋게 나오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전체적으로 합해서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상치와 이전 수치와 또 비교도 당연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그 발표가 됐을 때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분위기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결합됐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점은 꼭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잘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대선 이슈 때문에 유럽 증시가 크게 올랐었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조금 약간 숨고르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고가에서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쉬어가는 그런 구간은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워낙 유로 FX 유로화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만큼 궁금한데. 전일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은 그 유로 FX에 대해서 갭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맞아요. 그 갭을 결국은 메꾸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난주 21일 날 종가는 1.07590 1.075 수준입니다. 반면에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시작했던 가격은 1.08930입니다. 1.09 수준입니다. 그럼 결국은 갭이라는 것이 이제 1.075에서 1.09까지 한 1.5% 정도 이렇게 갭을 보였던 거고요. 사실 차트로 봐서는 금일 새벽 시간에 그 갭의 상단 부분을 좀 히트하고 사실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갭이 발생을 하면은 반이나 절반이나 혹은 전부 다 메꾸고 나서 다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갭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화면은 분봉으로 보고 계시고요. 일봉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은요,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중간에 벌어져 있는 그 갭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 차트의 흐름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생긴다면은 꼭 시장에서는 그 구멍을 채우러 가던가 다시 돌아가던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국 해설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갭을 채우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갭을 메꾸기보다는 오히려 갭의 상단이 이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9 정도 수준이 또 지지선 역할을 해서 오히려 1.10 수준에 대한 시도가 갭을 메꾸는 것보다는 1.10달러에 대한 시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뷰셨군요. 일단 갭으로 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강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도 뭐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차트의 갭에 대한 상당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시장 흐름도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잘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로 FX에 대한 흐름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역시나 오늘 지수가 조금은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지금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까요? 예,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뭐 S&P나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상품도 있지만 또 오늘은 또 천연가스가 재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시 30분, 밤 11시 30분에 천연가스 재고 발표가 있고요. 전주에는 540억 MMBTU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540억이었고 수치가요. 그 다음에 현재 예상치는 740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측치보다 적게, 특히 지난주 발표치보다 적은 540억보다도 더 적은 저희 540 입방피트보다 더 적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 천연가스는 조금 또 어떻게 보면 반등 시도를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천연가스 지금 1%의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반등을 예상한다는 것이죠. 재고 발표가 예상치나 또 지난번 전주의 수치보다 적게 나오면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조금 더 반등을 좀 세게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을 때의 경우 일단 지표가 발표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항상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도 사실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일이라든지 골드, 지수 이런 쪽으로만 좀 너무 좀 편향돼서 좀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지표로 확인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철금속 쪽으로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이제 구리라든지 뭐 이런 니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몇 가지 꼽히잖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종목이 또 탑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거래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A조의 경기 날인데 A조의 트레이더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B조의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조의 순위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1, 2, 3위가 상당히 박빙입니다. 네, 비슷한 수익금 현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랭보 시스템, 자, 그리고 남한산성 513 트레이더가 지금 선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의 이제 특징이 우리가 여기 또 특히 여기 참여한 이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계약만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작은 변화에 의해서 몇백 달러의 손익이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현재 뭐 1, 2, 3위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또 실망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참 맞습니다. 지금 513 트레이드는 항상 저희가 또 하는 말이 있죠. 지금 300달러가 달성이 됐는데 이후 매매는 또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요. 513 트레이더가 하루에 300불, 500불 이렇게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조에서 주간으로도 1위일 뿐만 아니라요. 지난주부터 누적으로도 사실은 탑5 안에 현재 들어가는 그런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또 트레이더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트레이더는 이렇게 한두 계약 갖고 소폭의 이익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513 트레이더가 아주 대표적으로 안정적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13 트레이더는 뭐 소폭의 수익뿐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자, B조 트레이더 만나볼까요? 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랭보 시스템 연결합니다. 트레이더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시인이시죠?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데, 지금 금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매수로 보시네요. 네, 매수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미국 지수, 전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 어떤 흐름이요? 미국의 지수가, 오늘 나스닥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전고점 신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고점 돌파하게 되면,
안전자산이 다시 힘을 잃게 되니까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수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이제 달러 조금 더 강세가 된다 하면은 이제 네. 금에 대해서는 하락 요인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럴 이제 하락 요인 보이긴 하는데 네네. 예, 최근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오늘 관심은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가 이렇게 지켜볼 거고요. 네. 네네. 저점이 될 거라고 지켜보시고 거기서 이제 또 반등을 좀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트레이더분은 이제 지금 현재 포지션은 금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위험을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청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설명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이 지금 딱 그 적당 용어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금에 대해서는 위쪽으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 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 전체 종목 보고 있는데요. 네, 유로를 좀 보고 있는데. 네네.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유로는 최근에 이제 갭 상승 이후에 다시 재차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상승 가능할지, 즉 그 프랑스 대선 대략 한 일주일 남았는데 유로를 또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 오일은 오늘 48달러 초반까지 내려갈 건가?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시를 많이 쓰셔서 그런지 약간 말씀하시는 게 시적인 그런 말투세요. 함축적이셔가지고, 네. 그 유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유로는요, 일단은 그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2차가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로가 상승 모드를 계속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지난번 우리 그 미국 대선이나 브렉시트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부터 상당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의 불안정성, 불안 요소는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뷰가 딱 확고하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브렉시트, 프랑스가 유럽 그 EU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르펜 후보가 사실은 당선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1차 투표를 하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유로가 또 강세, 안정성,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또 다음 주가 되면 그것이 또 반대 상황이 조금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 큰 이벤트와 이슈에 맞물리는 시장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트레이더님 오늘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시인의 시인이시죠. 랭보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가 기억나거든요. 무한 바다. 막 이게 기억이 나서. 네. 자, 랭보 시스템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샘 트레이더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런 타이밍에 연결한 지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딱 300달러예요. 그러게요. 일단 딱 300달러여서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다음 매매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일단 5일 한 47.60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 매수 한번 할까. 5일이요? 네네. 원유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 오면 원하는 가격까지 오면은 하고 아니면은 오늘. 그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7.60 근처까지 오면은. 47.60 근처까지 오면은 매수 포지션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도인가요? 매수로. 매수요. 네네.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반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신 네네. 것 같은데, 이 47.60달러 선을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 513 차트로 기술적 분석했을 경우 그 근처까지 내려오는. 기술적 분석으로 하셨을 때 47.60 선이 그런 반등의 기준이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3월 하순 가격이 47.40, 47.60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아마 이제 그런 정도 가격 수준에서 이제 차트도 아마 그 시스템에서도 좀 매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유에 대해서 원유 말고 다른 종목은 아직 좀 관망을 하고 계신가요?
오전에는 보통 니케이 지수. 네. 네, 매수 관점으로 해서. 네. 있거든요. 네. 내일 또 일단 아침에 봐서 니케이 지수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니케이를 매수로 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당일 매매인데 어차피 기술적 분석 상에서 매수 유지해가지고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513의 그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출발하고 계십니다. 트레이더님이 또 낮 동안에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유에 대해서는 다시 지켜보고 매매하신다고 하니까요. 이후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13 트레이더였습니다. 513 트레이더에 대해서는 크루드 오일이죠. 47.60달러 선에서의 매수 포지션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자기와 뷰가 비슷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시점이 약간의 밴드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일종의 변곡점 부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트레이더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오일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 흐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이 시작한 이후부터요. 48.60 6에 대해서는 지지가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 최근 지금 현재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방향을 어떻게 갈지가 참 궁금해요. 트레이더분들이 매수 매도로 갈리게 된다면 이 변곡점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가 좀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제 있었지만 오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요. 그렇죠. 유심히 보시면서 단순히 어떤 수익금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요 변곡점 부분 짚어주시는 변곡점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시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만 매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뷰 안에서 항상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선에 대한 그런 정확한 체크는 좀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비조의 사유를 달리고 있는 박진서 트레이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트레이더님 지금 현재 관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저는 지금 그쪽 계좌는 안 들어갔고요. 네네. 지금 제가 지금 보유한 거는 저때 말씀드렸듯이 미일 계속 매수 홀딩 중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공격적으로 유로를 매도를 깠습니다. 공격적으로요? 예. 거기 오늘 좀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8,000개 이상이 좀 터져가지고요. 오후 10분 봉으로 봤을 경우. 그래가지고, 달러 인덱스 한 거기 100 근처까지 한번 홀딩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유로 매도. 네. 그 달러 인덱스가 99 수준인데 이제 100까지 가게 되면 유로가 아마 1.076 정도까지는 이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더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보다 한 100틱 정도, 80틱이겠네요. 그래서 0.01 정도 하락을 좀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보는 게 보면 또 아직 프랑스의 또 결선 투표도 있고 또 아직 QE 확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양적화나 축소 그런 거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요. 좀 아직은 좀 그게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오늘 또 거래량도 터졌고 해가지고 적극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로는. 그 ECB에서 발표한 것에서는 채권 매입 규모는 조금 줄인다고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박진서 트레이더님 이렇게 유로를 잘 보고 계셨군요. 또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ECB에서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저희가 여쭤봤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박진서 트레이더 잘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매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MC에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진석 트레이더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한 흐름도 함께 보시면서 유로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뷰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현재 유로는 1.0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07달러 선까지 좀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유로. 이제 트레이더님께서 뭐 예를 들어 유로에 베팅을 하시는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당일 한 종목의 어떤 흐름만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연관되는 그런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그렇죠. 이런 팁이 있으니까요.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누적 수익금 현황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회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금인데요. 1위는 단연 황금연무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2위는 차트미약, 3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맥전멘토 513 북두칠성 골든 누트인데요.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6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북두칠성 트레이더 어젯밤에 월척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조의 트레이더분들 중에서 지금 남한산성 트레이더 못 만나 뵀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